인류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지구 바다에 어떤 괴물이 서식했을까요? 분명 거대한 상어 메갈로돈이나 더 오래된 시대의 괴물인 수장룡이나 그 동료들이 대답으로 꼽힐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론 그것들도 모두 맞지만 수생 괴물 화석은 그 외에도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류와 메갈로돈, 수장룡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티타니크티스. 바닷속에 대량의 생물이 출현했던 유명한 캄브리아기 폭발부터 공룡을 위해 틈새가 비워진 페림기 멸종까지의 시대는 학자들에게 고생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생대는 6개의 지질시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기간은 3억 년 미만입니다. 고생대 초반에는 고도로 발달한 다세포 생물은 바다에만 서식했고 처음에 거대한 무척추동물이 그 정점에 섰으며 그 다음으로 비슷하게 거대한 어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대부분은 그 고생대에 살았습니다. 티타니크티스도 고생대의 물고기였는데요. 이들이 살았던 건 약 3억 6천만 년 전 대본기 후기로 북반구 심해에 서식했습니다. 이들의 크기는 웅장했으며 몸 길이가 7.5m에 달하는 정도 있었는데 어쩌면 그 이상의 크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괴어는 이른바 판피류 혹은 판피강에 속하며 머리부터 꼬리까지 두꺼운 껍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입은 거대하고 강력한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외형은 무섭지만 이 대본기 후기의 탱크는 아무래도 상어가 아니라 수염고래의 틈새를 메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큰 사냥감이 아니라 물속에서 여과한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 대본기로 시간여행을 간다면 티타니크티스와 장난치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티타니크티스의 꼬리나 지느러미의 일격은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동시대의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다지 영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반응하여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생물에게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죠. 디닉티스. 대본기의 괴어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디닉티스라는 거대 물고기인데요. 몸 길이가 몇 미터나 되고 껍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화석은 당시 해저였던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괴어의 서식지는 더 광범위했을지도 모릅니다. 티타니크티스와는 달리 디닉티스는 꽤 큰 사냥감을 포식하고 있었는데요. 학자들은 디닉티스가 정점의 포식자였으며 이 괴어가 속해 있던 생물군계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디닉티스의 강력한 턱은 티타니크티스나 다른 어떤 판피류의 물고기 껍질이라도 물어뜯을 수 있었을 겁니다. 디닉티스와 그 밖의 몇 종류의 대형 포식자들은 이미 소개한 판피강의 목 중 하나인 절경목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절경목 물고기들에게 맞설 것은 없었고 이 포식자들은 대본기의 바다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헤테로스테우스. 디닉티스가 서반구 대본기 바다를 독점적으로 지배했던 반면 동반구의 왕이었던 건 그 친척인 헤테로스테우스로 이 역시 절경목에 속해 있었습니다. 헤테로스테우스 화석이 처음 발견된 곳은 에스토니아이지만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독일, 스바르바르 제도, 그리고 그린란드 등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헤테로스테우스의 몸 길이는 6m 이상, 껍질의 폭은 1m 이상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헤테로스테우스의 첫 발견자가 껍질이 있다는 이유로 이 물고기를 거북이로 분류하였고 연구자들이 진상을 알게 된 건 그 후의 일이었답니다. 원시 어류의 탱크라고 할 수 있는 이 물고기는 어떤 사냥감도 따라잡아 그 강력한 턱으로 물어뜯었습니다. 또한 그 꼬리나 지느러미에 의한 타격은 더할 나위 없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절경목의 물고기와 호각으로 대항할 수 있었던 건 상어뿐으로
이윽고 절경목은 상어에게 먹이 사슬의 정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대본기에 이은 석탄기는 상어의 황금기였지만 절경목 물고기는 거의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어가 우위를 점한 건 수영이 빨라 헤테로스테우스나 디닉티스보다 빨리 먹이를 따라잡았기 때문입니다. 즉 상어는 상대의 식량기지를 빼앗음으로써 사실상 경쟁자들을 아사로 몰았던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웠다면 절경목 물고기는 상어를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런 껍질을 뚫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으니까요. 마우소니아 193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트런던시 박물관의 학예사였던 마조리 레티머는 어부가 어획한 물고기 중 희귀한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물고기를 조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에 멸종된 줄 알았던 실러캔스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라티메리아로 명명되었으며 현재 살아있는 가장 오래된 종류의 물고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라티메리아는 꽤 큰 물고기로 자라면 최대 2m나 되는데요. 하지만 선사시대 물속에 살았던 몇몇 친척들에 비하면 라티메리아는 작은 물고기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1억 년 전 백악기 중기에 살았던 마우소니아는 몸 길이가 6m나 되었습니다. 심해에 서식하는 현대의 라티메리아와는 달리 마우소니아는 하구나 큰 호수 등 민물이나 약간 기수에 가까운 수역을 선호했습니다. 몇 가지 설에 따르면 마우소니아는 먹이를 씹지 않고 집어 삼켰다고 하는데요. 배고픈 마우소니아를 운 나쁘게 만나버린 생물에게는 그다지 기쁘지 않은 결말이겠습니다. 크레톡시리나 백악기에는 약 2천만 년 계속된 짧은 틈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플리오사우루스과의 크고 목이 짧은 종류의 수장룡은 거의 멸종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모사사우루스가 등장하는데 당시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았고 아직 틸로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종이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2천만 년 정도 지속된 틈새 시간 시기에 렙토스티락스, 칼다비오돈, 크레톡시리나 같은 거대한 상어가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크레톡시리나의 크기는 8에서 9m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이 물고기 화석을 발견했으며 캔자스, 카자흐스탄, 볼가강 유역, 호주에서 발견된 화석이 알려져 있습니다. 크레톡시리나가 발견된 장소가 이처럼 광범위했기 때문에 모든 화석이 같은 종류의 물고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같은 속의 근현종이었다는 걸 세계 각국의 고생물학자들은 쉽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크레톡시리나는 매우 크고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자랑하는데요. 이 치아는 먹이를 씹는 데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은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외도 있었습니다. 크레톡시리나의 먹이가 된 건 거북이나 기타 어류, 수중 파충류 등으로 즉 상당히 큰 것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해양 생물이었습니다. 둔클레오스테우스 자, 메갈로돈을 제외하고 이 부류에서는 가장 크고 위험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물고기로 오늘 특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둔클레오스테우스라는 물고기로 대봉기 바다에 가공할 존재였는데요. 이 물고기 또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절경목에 속해 있었습니다. 둔클레오스테우스가 성장하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었는지는 연구자들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몸 길이 10m의 표본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그것이 아직 가장 큰 개체는 아니며 이론상으로는 둔클레오스테우스의 크기는 20m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둔클레오스테우스는 과거 지구상에 살았던 해양생물 중 가장 큰 크기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들의 씹는 힘은 현대의 악어보다 강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몸은 견고한 껍질에 의해 외적으로 보호받았습니다. 속도는 우아한 상어를 당해낼 수는 없었지만 거대한 지느러미 덕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먹이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둔클레오스테우스가 살았던 곳은 주로 북반구로 그 화석은 미국과 유럽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둔클레오스테우스는 도처에 서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영상도 슬슬 끝나가네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수에 따라 여러분의 흥미를 알 수 있고요. 새로운 영상의 주제를 고를 때 참고가 됩니다. 그러면 잠시만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